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에는 모스크바의 활기찬 밤 영상을 배경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제재로 경제가 파산지경이다. 디폴트로 망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고사를 지내고 있는 러시아의 실제 모습입니다. 푸틴의 잔혹한 공산 독재 체제에 헐벗은 채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러시아인들입니다. 서구 각국에서는 에너지난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모스크바에서는 푸틴 물러가라는 시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러시아를 상대로 서구는 전쟁을 벌이면서 재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계속 얻어 터지면서도 저놈이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으니 팔목뼈가 곧 부러질 거라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서유럽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네는 최소한의 거리를 두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을 자극해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레드라인은 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9월 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노라고 답했습니다. 8월에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틀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무기 수출 판매, 민군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통제, 여러 재정적 제한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이렇게 4개국입니다. 미국 정가에서 러시아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논의가 나왔을 때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8월에 러시아 외교부 북미국장 알렉산드르 다리체프는 테러 지원국 지정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치명상은 물론이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러시아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에는 껄끄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폴리티코는 8월 그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곡물 거래를 무산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 여부에 대한 바이든의 반대 입장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일단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바이든이 노라는 답변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보다 부드러운 입장으로 전환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역효과가 두려워 러시아에 대해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가 있기는 합니다. 발티크의 소국 라트비아입니다. 8월 초 라트비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인 라트비아는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러시아 행위로 몰았습니다. 라트비아는 다른 나라들도 견해를 표명하라면서 이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트비아 경찰은 다우가프필스와 리파야시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 건물에 대한 보호를 중단했다고 현지 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방침을 통보한 라트비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와 연대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러시아 공관 밖에서 시위가 벌어졌었고 4월에는 한 시위자가 대사관에 빨간 페인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9월 6일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은 그대로 가고 있다면서 모든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제렌스키의 만남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나는 경우가 있다면 서명하기로 한 확고한 합의가 대면전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저 만나는 게 목적인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페스코프는 일요일에도 러시아 베르빅 카날 TV에 출연해 러시아의 요구가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제렌스키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라는 것은 단순 명쾌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 그리고 나토에 들지 않겠다는 확약입니다. 이 조건들을 젤렌스키가 사전에 약속을 해야만 만나도 만난다는 겁니다.
어설픈 휴전 협상 같은 것은 단연코 없다는 겁니다. 데니스 슈미가 우크라이나 총리가 블룸버그에서 밝혔듯이 시간은 러시아 편인데 협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미국과 소구가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면전을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고 있다면서 더욱 분발하는 모습입니다. 세르게이 랴프코프 러시아 외교부 부부장은 현 시기의 심각성은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인터내셔널 어페어스 잡지에서 밝혔습니다.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에 넘치다시피 하는 군사적,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들은 거침없는 제재를 러시아에 가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적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의 정도는 아주 엄청나다고 랴프코프는 지적했습니다. 랴프코프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을 영광스럽게 극복해왔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